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적 불안정과 이 경제적 이 불안정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또 그로 인한 또 영적인 그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고 뭐 세상은 세상이고 뭐 그게 종교와 뭐 정치와 경제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한국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하고 다른 것과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이 신앙, 이 영적 신앙 생활은 이 종교와 또 이 종교, 이 정치, 경제, 문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연관이 돼 가지고 이게 절대 따로따로 이게 따로 절대 이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 정치적으로 이 좌파가 되면 이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강하게 미치면은 그 나라는 일단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도 안 좋고 세금을 왕창 올리고 또 개인의 자유를 자꾸 침해하고 그다음에 또 이 좌파들은 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이 좌파는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퇴보하고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앞으로 전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봐요. 아니 미국은 지금 막 벌써 오래전부터 달 탐험을 하고 우주로 향하고 이젠 달 기지를 만들고 아니 벌써 그게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뭐 그 서양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최근에 뭐 이상한 뭐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지 뭔지 뭐 이상한 영화 하나 또 1,000만 뷰 돌파했다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아니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국제 무역이라든가 국제 정치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뭐 그다음에 또 환율, 무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무질서한데 아니 이 시국에 그런 조선시대 그 영화 하나 그것도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어, 관점에서 찍지도 않은 그 영화 하나에 미쳐갖고 1,000만 명이나 그 영화를 본다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응?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드라마나 이 영화에서 그렇게 왜 맨날 독립군, 뭐 일제시대, 아니면 조선시대, 예? 아니 조선시대 그 뭐 아니 단종이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 단종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단종이 그래요. 어릴 때 죽었어요. 어떻게 왕위를 뺏겼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단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됐어요. 그럼 단종이 왕이 돼서 뭐 할 거야? 결국은 조선의 그 유교 질서, 성리학 질서에 따라서 그냥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일 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그 영화도 역사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영화니까 허구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그걸 보겠다고 1,000만 명이나 가까이 가는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이 발전이 없구나. 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없고 맨날 과거나 돌아보는 거야. 맨날 뭐 독립군, 맨날 조선시대, 어? 맨날 이 시기나 돌아보면서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 긴박하고 금박 아주 지금 현 우리나라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제도 막 지금 좋지 않은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아니 조선시대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영화 하나 그걸 보러 가겠다고 1,000만 명이나 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이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자 보세요. 응?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면은 일단 경제가 무조건 나빠지게 돼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일반 서민들이 살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고, 그럼 당연히 젊은 층들은 결혼하기 힘들고, 어? 그러면은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불안정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주변의 상황이 나빠지고 사회나 국가나 이런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뭔가 자기의 그 불안과 그 불안정을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어떤 답이 없을까?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때요? 수년 전부터 봐요. 자, 한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떨어지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뭘 즐기느냐? 맨날 먹는 거. 그래서 언제부턴가 셰프. 그러니까 영어로 셰프 하니까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멋있어 보지만 그냥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그냥 요리하는 사람. 근데 언제 수년 전부터 막 셰프가 어쩌고, 뭐 미쉐린 음식점이 무슨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야, 열광. 어? 그리고 뭐 먹방, 특히 먹방.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의 그 수준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먹는 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돼지도 잘 먹어요. 우리가 돼지보다 더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거에 자꾸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막 전념하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나 그 사회가 퇴보된 거예요. 퇴보. 더 앞으로 발전해야죠. 그래서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어떤 문화를 더 뛰어난 문화와 기술과 과학 뭐 이런 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조선시대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뭐 또 독립군이 어쩌고, 맨날 임진왜란이 어떻고, 이순신이 어쩌고, 어? 맨날 뒤로만 가지, 앞으로는 안 가요, 앞으로. 언제쯤 우리나라가 저 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젊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도 화성으로, 우주로, 막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놈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꾸로 가가지고 맨날 조선의 왕이 어쩌고 조선 뭐 정도전이 어쩌고, 이게 옛날 80년대에도 뭐 조선왕조 500년이니 뭐니 하는 그 거지 같은 드라마, 그 다음에 또 90년대는 뭐 용의 눈물이니 뭐니. 그러니까 봐요, 이 방송 드라마가 우리나라 이 민족, 이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을 자꾸 과거로만 보내. 과거. 여러분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은 미래 앞으로 봐야지, 맨날 과거나 캐대고 있으면 그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앞으로 이제 어떤 AI 학자가 앞으로 15년이 되면은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일이 없대요.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AI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AI에 생산이 되고 AI가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 가면은 앞으로 15년이 기껏 해봐요. 이제 직업 구할 필요도 없고 직장 잡을 일도 없대요, 지금.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은 AI로 다 바뀐답니다. 아니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인데 아니 무슨 뭐 조선의 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단종 어쩌고, 거기에 대한 주제도 여러 차례 이전에 영화도 나왔고 드라마도 나왔어요. 또 울게 먹는 거, 울게 먹는 거. 그걸 좋다고 그냥, 그다음에 또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고 또 옛날 고대 유물이나 또 뭐 옛날 유물이나 또 쳐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 딱 만들어 놓은 이런 틀에 국민들이 갇혀갖고 미래를 못 보고 맨날 과거나 보고 있고 옛날이나 보고 있고 옛날 얘기나 하고 있고 맨날 지난 얘기나 하고 있는 거. 이러면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다가 경제는 또 말아먹고. 그러니까 경제 말아먹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세금 왕창 높이고, 그다음에 뭐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국가가 탈탈 털어서 개인을 완전히 그냥 거지로 만들고, 그래서 정말 점점 더 개인이 살기 힘들게 만들어.
이게 좌파의 그 경제 정책은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뭐 경제가 뭐 어렵다 어렵다 맨날 입만 열면 뭐 좀 더 경제가 좋아지고 새해는 뭐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은 직장에 뭐 취직했으면 뭐 좀 더 많이 돈을 벌었으면 말은 맨날 그렇게 하는데 꼭 이상하게 이 거지 같은 저 좌파들한테 그렇게 맨날 그쪽 지지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 언제 어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경계성 지능이 700만이 넘어요. 700만, 714만 명인가? 714만. 이 경계성 지능이 우리나라 5,100만 중에 이 700만 명이 경계성 지능이래. 이 경계성 지능이 뭐냐면 그냥 바보와 정상과의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보편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일반적 상식이나 어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영역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정치, 국가, 사회,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만 그냥 재미를 붙이고 맨날 가서 스포츠나 보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냥 맨날 그저 이 세상 그냥 그 뭐 저런 왕가하게 사는 남 저런 영화나 쳐보고 맨날 그냥 뭐 이 어떤 선동 뉴스에 빠져갖고 그냥 거기에 열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700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발전이 없고 어느 하나 아주 똑똑한 사악하지만 똑똑한 자가 깃발 들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뭐 K-팝이니 뭐니 이런데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스스로가 쇠뇌가 돼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 부동산 잡으려면은 주택 공급 늘리고 보유세 양도세 없애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싹 다 집값도 그냥 잡아버리고 평정할 텐데 나같이 부동산에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아는 이런 것도 왜 국가 정책을 하는 그 중요한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거 안 할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성 진행인이 700만 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 지지 얻어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학교 교장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뭣도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그냥 예전에 그냥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진짜 정말 개 돼지들만 있는 그런 나라로 이게 그 교육의 질도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봐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교과 과정을 이게 지금 만들어 갖고 애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바보. 이러면 이제 앞으로 경계성 지능인이 700만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막 4천만, 2, 3천만이 될 지경이 지금. 그러니까 점점 요즘 아이들 보면은 확실히 지능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글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더 커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뭘 할까? 장사를 제대로 할까? 물건을 제대로 만들까? 회사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떤 학문을 다룰 수 있겠나? 아니면 고나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어떤 과학, 첨단 기술 이런 데 과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봐요. 이렇게 좌파가 설계해 놓은 이 사회나 세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이게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막 불안 심리, 막 거기에 걱정, 염려, 근심 누구나 다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사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버티지? 그러면 자연히 사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 어디로 종교에 기울였죠. 근데 그 종교가 좋은 종교면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믿고 성경의 말씀 뭐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무종교 시대예요. 사실 솔직히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젊은 층들이 이 사주 보는 거, 그다음에 무당. 그래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지금 방송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무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전보고 뭐 그거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 그다음에 풍수 맨날 뭐 집 터가 어떻다, 건물 터가 어떻다, 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그다음에 또 관사, 예, 저기 사주 명리학 이런 것들. 이거 벌써 이미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사주 명리학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젊은 층들을 막 혹해가지고 자기도 뭐 사주 명리학 공부한다고 뭐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전 보는 책, 풍수, 뭐 지리 이런 옛날 책들 뒤집어 보고 공부하고 봐요. 아니 어떻게 아니 기껏 그 뭐 지난 그 수백 년 그 뭐 그 옛날 그런 고리타분한 우리 조상들이 맨날 사주, 무속, 풍수, 관상 이거 찾다가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거 찾다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나라를 갖다 바치고 이거 찾다가 저 빨갱이 저 북한 공산주의 저것들이 지금 저러고 있고 이거 찾다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교육도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 현 MZ 세대들도 MZ 세대의 10명에 8명은 종교가 없어요. 딱 2명만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고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또 잘 안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MZ 세대 거의 90% 이상은 그냥 뭐냐 무종교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주, 무속, 뭐 타로점, 관상, 풍수, 손금 여기에 완전히 혹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알아보고 자기 미래를 알아보고 자기 앞으로 취직 운이 어떨지 자기 결혼 운이 어떨지 자기가 앞으로 성공할지 자기 앞날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시대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치하는 교회는 난 싫다고. 난 얘기하는 목사는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정치 얘기 안 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얘기를 해요. 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가 그렇게 싫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게 답이에요. 세상 어디나 이 정치 영역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저 북한 같은 저런 김일성 왕조 나라 저기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하죠. 북조선. 쉽게 얘기하면 이 조선의 두 번째 시즌이 저 북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하고 우리가 이시조선 이성계가 조선왕조 500년에 그 이성계가 첫 스타트 출발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지금 이제 4대 이제 김주애가 이제 뭐 차기 무슨 뭐 북한 지도. 그러니까 봐요.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이제 김주애. 여러분, 난 좌파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맨날 민주주의 외치고 맨날 뭐 우리나라의 독재 국가, 맨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인간들이 저 북한이 지금 북조선이라고 이름도 아예 조선자 들어가가지고 지금 4대째 지금 뭐 세습이 뭐니 이런데도 거기에 대해 어떻게 돼? 입을 꾹 쳐닫고 있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박근혜 뭐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좌파는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자기들이 끝까지 지배하려면은 일단 일반 백성 민중들을 일단 지능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럼 지능이 떨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교육을 망치는 거야. 교육. 그래서 시험 제도도 없애고
학교에서 축구도 못하게 하고 야구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맨날 무슨 뭐 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저 바깥에 맨날 애들 끌고 다니고 이상한 교육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 좌파에 세뇌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못하게 하고 글도 못 읽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어때요? 일반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종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교육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 그 80년대 이후부터 아니 내가 볼 땐 70년대 같아. 평준화한 것도 마찬가지고 평준화도 이것도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게 만들어야지 왜 평준화를 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 평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IQ 140하고 IQ 80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어디에다 맞추려야 돼요? 80에다 맞추는 게 쉽잖아요. 80을 14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준화 교육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준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좌파들이 우민화 정책을 써갖고 사람이 똑똑하면 안 되고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이 뭐만 있으면 되냐 감성, 분위기, 감정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를 봐요. 맨날 분위기나 감성을 타잖아요. 교회도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감성, 분위기에만 초점을 둔 이상한 그 기독교 가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지고 불려지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경계성 지능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바르게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뭔가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방방 춤추고 노래하고 울고 불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 경계성 지능인 교인들을 엄청나게 양산해 버렸어요. 이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막 모여요. 그렇지만 막 딱딱하게 말씀 설교하고 막 그 교리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찬송도 막 CCM 안 하고 막 그런 거 안 하면 절대 안 모여 절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흔히 얘기해서 뭐 부흥한다는 교회, 사람 많이 있는 교회 한번 가봐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은사주의 운동하죠. 전부 다 경배와 찬양하죠. 전부 다 모이면 무슨 뭐 이상한 제자 훈련하죠. 무슨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막 또 모여가지고 맨날 감성 나누기, 신앙 간증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 이 경계성 지능인들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우리 한국 사회 여러 많은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집값 뛰고 부동산 불안정하고 취업 불안정하고 이걸 좀 어떻게 탈피할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맨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풍수 관상 그다음에 뭐 타로 좀 보고 이래서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신점을 치지 않나.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스마트하고 굉장히 뭔가 좀 선진국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미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 별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각종 미신이 덕지덕지 이 정신적 미신 여기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또 돈벌이가 된다니까 이 방송국 이런 데서는 또 그걸 가지고 막 영화 드라마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나는 세상에 살다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당이 화장 곱게 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막 나는 정말 이걸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 옛날에는 어디 무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 무당들은 얼마나 막 젠틀하고 세련되고 멋있는지 예쁜지 말도 못해요. 예. 나와가지고 무슨 뭐 신점을 쳐주고 뭐 점이 어쩌고 운명이 어쩌고 너의 사주가 어쩌고 그걸 또 진지하게 듣고 있는 애들도 보면 참 둘 다 똑같이 이게 야 저게 뭐냐 지금 AI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긴 뭐 앞으로 이제 사주 전보는 무당 AI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나오겠죠 이제 멀지 않아 그래서 그 로봇에게 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좀 점쳐달라고 자기 앞길이 어떤지 왜냐 어차피
사주 관상은 이거 사주 이런 건 다 통계예요, 통계. 이건 통계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하면 통계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냐. 물론 또 그 배후에는 또 귀신, 악한 영이 또 도사려서 사람들을 훅 낚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좌파들이 정치질을 하는 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좌파들이 정치질을 하고 나서부터 더 어때요? 더 미신이 일상화됐어요. 귀신 숭배가 일상화됐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안정한 시대, 체제 이런 거에 뭔가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당한테 몰리고 점치는 거에 몰리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뭘 하질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기대는데 그 기대는 주체가 누구냐? 영적으로 귀신이,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좀 제대로 알고, 야,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정치가 잘못되면, 이 좌파들이 정치를 하면, 정치질이라고 그랬어, 좌파들. 내가 이 좌파들은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치를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들여오고, 그 바보 천치가 된 사람들한테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들한테 바나나 주듯이 걔네들한테 즐거움과 재미, 쾌락, 감성적 분위기를 막 그것만 너희들 열심히 여기서 그냥 놀고 먹어라. 그래서 그 바보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판단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정치가 어쩐지 선거 때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그렇게 후보들이 각자 자기 자기 개인 나는 그 개인의 어떤 정견, 정치적 견해, 이력 이런 것들 다 선거 사전에 이미 다 배포해 유권자들한테. 근데 그걸 제대로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읽고서 이 후보는 이렇구나. 아마 그냥 받자마자 그냥 다 갖다 버릴 거야 아마. 그 왜 그래? 왜 그럽니까? 이 경계성 지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이 경계성 지능인들은 일단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알아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모르는 거야. 그다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아니 얼마 전에 미국이 막 오폭했다고 막 어떤 이상한 인간이 막 SNS에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란이 자기들이 한 거라고 밝혔거든. 이란이 하루 이틀 새 수만 명이 학살당할 때는 찍소리도 안 한 인간들이 뭐 미국이 뭐 폭격을 해가지고 아이들 뭐 170 몇 명이 죽었다고. 사실 미국이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래서 미국이 미제국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인간들이 바로 경계성 지능인이에요. 그 교수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인간들한테 배운 아이들도 똑같이 경계성 지능이라. 그러니까 이 경계성 지능이라는 걸 이거를 절대 약바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무려 700만 명 넘는 경계성 지능인들이 우리 5천만 조금 넘는 이 속에 곳곳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봐요. 국회의원 가운데도 있고 장관 가운데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뭐 학교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때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어때요? 이 대한민국은 더 무질서해지고 앞뒤가 안 맞고 나는 뭐 운전을 안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별 희한한 인간들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면 멀쩡한 인간이 별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신 이상 병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멀쩡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 사람이 총명하잖아요. 개나 짐승이나 돼지가 사람 말합니까?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과 또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에 이게 살지 못하면 이 경계성 지능
돼가지고 사람이 어때요? 이 짐승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존재로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그 최상위에는 뭐가 있냐?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가 사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에 이게 주도하는 종교가 됐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한때 왕성했는데 그 왕성한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였느냐? 은사주의, 열광주의, 무속주의, 기복주의 기독교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됐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또 무속주의, 열광주의, 은사주의, 성령운동, 기복주의 이런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때 불이 확 타올랐다가 90년대 이후로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기독교는 쇠퇴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사주, 무속, 풍수, 관상이 그 자리를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옛날 귀신들이 또 복귀하는 거. 복귀해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정신 확 휘어잡고 그 휘어잡은 잡힌 그 인간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학교 교사도 되고 교육감도 되고 그런 인간들이 대학 교수도 되고 그런 인간들이 뭐 종교인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 질이 계속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주도하는 수 있는 그런 곳은 적어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오히려 이제 AI의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휴머노이드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쳐주고 글도 못 읽어가지고 생각도 못 해가지고 AI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어쨌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심지어 동남아 사람들에 비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능이 떨어지고 판단력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탁월한 것이 점점 이 좌파들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 때문에 그게 어때요? 발전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이 나라가 그냥 나올 땐 그냥 이제 점점 더 쇠퇴할 뿐이지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발전을 이끄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알아요? 70년대, 80년대 세대예요. 70년대, 80년대 세대가 이제 발전을 이끈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대는 교육이 굉장히 셌고 아주 치열했고 경쟁이 치열했고 굉장히 좀 그나마 굉장히 실제 삶에 부딪히는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이 있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친 세대. 근데 지금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학교도 이게 뭐 널널하고 공부 안 해도 대학도 뭐 그냥 너나 나나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뭐 강아지 새끼도 돈만 내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천지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 막상 뭐 대학 가도 제대로 공부가 과연 얼마나 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세계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학의 그 순위가 실제 봐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도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밑바닥. 우리나라 서울대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세대가 이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지금 이것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저 외국인이 와서 유지해 주면 되겠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제 유럽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유지해 주던가. 우리는 이제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대기업 뭐 삼성이니 이런 기업이 나오기 힘들겠죠.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예 꿈도 못 꾸겠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조선시대 그 유교 성리학
그다음에 무소, 그다음에 또 뭡니까? 좌파 운동권. 그게 합작을 해서 지금 현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교회도 그 영향력에 다 들어가서 교회조차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계성 지능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배우질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환상 망상 보고 음성 듣고 이상한 방언하고,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그냥 종교적 원숭이들이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심한 말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사실은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처참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정치나 경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구나. 미신과 우상으로 끌어들이는구나. 그리고 교회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진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